자,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본등기 절차를 했고요. 359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이 가등기는요, 매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지만은 등기법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등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등기에 효력할 때 가등기에 효력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가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한다. 자, 물론 이제 가등기에는요, 담보 가등기가 있고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아니죠.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게 되는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우리가 앞에서 뭐 이렇게 좀 등기 종류 부분에서도 다뤘던 것이죠. 그때 다뤘던 부분인데, 자, 갑과 을 사이에요. 자, X 물건을 15권으로 해서 4월 1일 날 뭐 매매가 있었을 때요. 매매. 자, 매매가 있고 4월 30일에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가등기는요, 자, 매매를 통해서요,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채권이 발생하지만은,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4월 30일이 이행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4월 30일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채권적 청구권은 4월 30일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등기가 본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는 1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2 해가지고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 자, 문제는요, 갑이 4월 20일 정도에 병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4월 30일이 돼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4월 20일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때요,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먼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는 없죠. 을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또 이전 등기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을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지금 당장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 사이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이전 등기를 지금 당장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등기 청구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면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등기. 자, 가등기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라고 했죠. 가등기는 이제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을 때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을 때요. 자, 원칙적으로 을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가등기라는 경우에, 물론 이 가등기는요,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뭐 약정이 있었을 경우만 가등기를 합니다. 보통요, 4월 15일 날 뭐 중도금을 지급한다. 자,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뭐 1억을 지급했다라지. 그리고 중도금으로 한 6억을 지급했다고 해보죠. 6억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잔금 3억 원만 지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되는데, 자, 중도금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이 제3자에게 4월 20일 날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1억뿐만 아니라 중도금 6억까지 총 7억 원을 잘못하면 날리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을도 뭔가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중도금까지 줬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나름대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로서 가등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가등기는요, 당사자가 계약서상에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당사자가 합의가 돼 있으면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도금 주기로만 했지 갑이 을한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어요. 이런 합의가 없으면요, 을은 갑한테 중도금만 주면 되는 것이지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이렇게 합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합의에 의해서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주면서 가등기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가등기도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그러면 가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가등기가 안 되고 본등기가 하게 되면 바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제 을에서 본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따라가지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지금 가등기를 하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지고요. 갑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가등기가요, 4월 15일 날 중도금 주면서 있다고 해보죠. 4월 15일 날 중도금 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가등기를 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항상 본등기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본등기 할 칸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요, 그 가등기 자체로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갑은 여전히 소유자예요.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로는요, 어떠한 실제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등기 어떤 실제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은요,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해가지고 만약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있어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4월 20일 날 만약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이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병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가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등기가 돼 버리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요, 자, 병이 이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은 을은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4월 30일 되면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등기 청구는요, 현재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청구합니다. 등기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요,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을 상대로 을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제 본등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본등기가 되는 거죠. 본등기가 되면은 이 본등기는 이제 4월 30일 날 되겠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4월 30일 날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면은요, 자, 을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고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양립해도 알 수 없는 등기가 됐으면 하나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한 명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와 관련돼서요, 자, 소유권은 먼저 취득한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 을은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병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은 4월 30일이고 병은 4월 20일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을은 자기 앞으로 먼저 가등기가 됨으로써, 자, 같은 구에 있는 등기의 순서에 있어서, 순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빠르다고요? 순위 번호가 앞선 사람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본등기는 순위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을의 이전 등기는 본등기는 2번이 되고요, 병의 등기는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앞서게 됩니까? 등기의 순서는 병이 앞섰지만은,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병이 앞서지만은 을이 순위 번호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을이 이렇게 순위 번호가 2번으로 앞서게 되는 것은 먼저 자기가 가등기를 했기 때문이죠. 가등기를 하면서 2번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여전히 2번 순위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아닌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등기를 통해서 뭐가 인정됩니까?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지만은요, 장차 본등기가 되면은 그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등기 한때. 가등기를 통해서 2번 순위가 되겠죠. 2번 순위. 그래서 본등기가 가등기에 의해서 그 순위가 보존된다는 거죠. 2번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의 이 순위 보존적 효력. 즉, 다시 말해서 가등기의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시키는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에 의해서 결국 의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의리 2번이고 병은 3번이니까. 자, 그래서 의리 소유자인데 지금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등기에 이제 기능이 있는 거죠. 가등기란 이렇게 본등기에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등기의 그 절차를 좀 보도록 하죠. 그럼 가등기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해서요. 자, 가등기의 개념은 방금 설명했던 거죠.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제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장래 이 본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를 우리는 가등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건 보시면은요,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는데, 이때 반가리 1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권리의 변동은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의, 변소, 설처. 그래서 우리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보존, 이전, 그리고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존 등기가 가등기가 안 된 것은요. 자,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 본등기 청구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을 때 장래 청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보존 등기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있잖아요. 신축이 되면 보존 등기를 바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등기를 할 수 있는데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되는 것이고요. 처분 제한 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촉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가압류해라 또는 가처분해라, 뭐 압류해라 라고 하면은 바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가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처분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등기, 그러니까 장래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원의 촉탁에서 처분 제한 등기는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뭐 장래 청구권, 우리가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개인에게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해서 뭐 가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반가로 2번 보시면은, 자, 시기부 청구권이나 정지조건부 청구권, 이런 것들은요, 장래에 확정될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에 따를지, 정지조건이 성취됐을 때, 이때 본등기를 청구했더니, 이제는 이미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행기한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뭐, 시기를 정했다를지, 뭐, 사망하면 주겠다를지, 아니면은, 뭐, 사망하면은 이제 기한이 되겠죠. 기한이 될 것이고. 또는 뭐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랄지 했을 때요. 그러면 아직 시험에 합격한다랄지 뭐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정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미리 장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도래하고 정지 조건이 성취됐을 때 본등기를 청구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렸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청구권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미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또는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자, 이런 것들 장래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반가로 3번은요, 유언에 있어서 가등기가 가능하냐에 있어서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유언장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고요.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유언장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유중시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만 사인증여 같은 경우에는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에 의해서 단독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효력이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사인 증여를 했을 때는 그 계약서를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인데 그 효력만 사망 이후에 발생할 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사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2번 보시면 물권 변동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지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따라서 뭐 매매계약 해지 시 말소증기 청구권이요. 저희 민법에서 나누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매매가 해지가 됐어요.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전 등기가 됐는데 취소나 무효, 해지가 되면요.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등기가 무효면 갑은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말소등기는 지금 당장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됩니다. 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요. 360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가부에서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가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먼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되지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 말소등기 청구권이 대표적인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가등기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왼쪽에 가능한 거 2번 보시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만 가능하지 오른쪽에 있는 소유권의 보존 등기라든지 처분 제한 등기를 목적으로는 가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랄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이런 것들만 가등기가 되는 것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5번에 있는 뭐 종기부 해제조건부 권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권리는요. 자, 종기가 도래했다랄지 해제조건이 성취되면은 바로 권리는 소멸합니다. 권리가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요. 바로 어떻습니까? 말소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말소등기의 가등기는 말소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종기부 해제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는 안 돼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기가 도래하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바로 권리는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이라는 것이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바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말소등기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말소등기의 가등기가 안 되듯이 종기부 해제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요. 5번에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이제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거죠. 담보 가등기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다루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는 따로 다루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환매 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 자,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바로 가등기예요. 그래서 8번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7번, 8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 환매권 이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등기의 권리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고 환매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환매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요. 가등기는 채권자 청구권,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에 대한 가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표제부가 변경이 되면은요, 그냥 지금 당장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건데, 변경 등기에 가등기를 한다. 지금 당장 본등기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표제부 등기는 가능하면요, 그냥 본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가등기를 요구할 수 없고요. 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등기가 가능하니까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만 가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8번 보시면 환매 등기의 가등기요. 자, 환매 등기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가 환매 등기입니다. 환매 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 환매 등기의 가등기가 돼버리면은 환매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매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됩니다.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인정되고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등기가 인정된다. 그래서 가등기할 수 없는 경우들요.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권자 청구권, 보존 등기, 또 뭐 처분 제한 등기, 말소 등기, 종기부 해제 조건부, 표제부, 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환매 등기 이런 것들은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등기 절차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가등기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등기 절차를 보면요. 이 가등기도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을 앞으로 가등기 권리, 가등기가 되면은 갑은 이제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요. 다만 단독 신청의 특칙이 있는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공동신청이지만 갑이 승낙서가 첨부가 되면 등기부자 승낙서가 첨부되면 을이 단독으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가등기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15일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급하게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처분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요.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요. 갑의 승낙서, 그러니까 갑의 승낙서만 있으면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요. 자, 공동신청인데 갑이 승낙도 해주지 않고 이 사람이 공동신청에 협조도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을이 결국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은 법원에 일단 소제기해야 되고요. 소제기해가지고 제1회 재판 절차 열릴 때까지 벌써 15일이 지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소제기에서 벌써 4월 30일이 지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지나버리면 이때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 15일 동안만 가등기를 하면 되는데 빨리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요. 법원에서 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해주기라는 계약서 하고요.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면은 가등기 해주겠다라고 하면 중도금 지급했다는 영수증하고 이런 거 들고 와서요. 을은 법원에 와가지고 가등기 빨리 나는 가등기를 해야 되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좀 해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수증하고 계약서만 보고 얼른 알았다 가등기 해라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요.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장을 을에게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서 없이도 빨리 돼야 되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처분 명령 이런 것들은 확정 판결이 아닌 것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은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유일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의 측칙에서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다든지 또는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방금 3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1, 2번 기억하시고요. 자, 가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인데요. 신청 정보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첨부 정보를 보죠. 자, 방가루 2번부터가 첨부 정보인데요. 자,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장을 들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방가로 3번 보시면은 자, 공동 신청에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가등기가 되면은 소유권의 등기명이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갑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되겠죠. 그리고 방가로 4번 보시면요. 자, 가등기 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검인은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검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간생략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검인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런데 방가로 5번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는요.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매매를 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에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이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권적 청구권도 발생을 하지 않겠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와야 매매가 유효한 것이 되고 채권이 유효해서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에 의해서 가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매매가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요. 본등기 할 때 따로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6번은요. 농지에 대해서 취득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거죠. 자, 취득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는 아직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가등기 할 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제2장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2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 양가로 3번에 가등기의 형식이 있는데요. 가등기 형식은 자, 가등기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다음에 본등기 할 칸을 남깁니다. 남기기 때문에요. 가등기는요. 항상 그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합니다. 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러면은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본등기 형식에 따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하니까 가등기도 갑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길지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러면요. 본등기는 뭐가 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 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가져버리고요. 본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면은 본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을구의 주등기죠, 부기등기죠. 설정 등기니까 주등기. 그래서 을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해보죠.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자, 그러면 결국 본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건 가려버리면 됩니다. 즉, 그리고 저당권 이전 등기가 본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구에 하겠죠. 을구에 하면서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하겠죠.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아니죠.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뒤에 이걸 가려버리면 본등기가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가등기도 을구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가등기는 장차이가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를 갑구에 하면은 가등기도 갑구. 가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그러니까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은 가등기도 주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은요. 뒤에 이루어지는 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 부분을 가려버리고 본등기만 보면 됩니다.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죠. 자, 5번은 이제 가등기 효력인데 가등기 효력은 방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효력 시간 했던 거죠. 가등기 자체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체법적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적 어떤 효력이 있다, 뭐 추정적 효력이 있다 이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가등기 자체로는 어떠한 실체법적 효력도 발생하잖아요. 물론 담보 가등기는요. 실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여러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웠듯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실체법적 효력이 있어서요. 경매를 통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어떠한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이 없고 다만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어떠한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등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 그 본등기에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요. 가등기 밑에 여백의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고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요, 원래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요,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요, 이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존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등기는 절대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말이 나오면요, 다 틀린 표현이에요. 가등기는 절대 말소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반가로 3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처분 행위가 아니에요.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죠. 자, 자기가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인 것이지, 이 본등기가 뭐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인 것이지 뭐 처분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라는 거죠. 따라서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라는 게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해서 뭐 처분 등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돼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지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 해가지고요. 자,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갑에게서 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요. 본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항상 갑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 원래 가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든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항상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의무자가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자, 그런데 우리가요,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자, 가등기 권리는요,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돼 있어요. 자, 가등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자, 잔금 3억 원이 있으면 잔금 3억 원 주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잔금 3억 원이 없어요. 잔금 3억 원이 없어가지고 본등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은 지금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7억 원이 지금 투자가 된 거죠. 1억하고 6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등기를 해놨는데 잔금 3억 원이 없어서 본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7억을 날리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을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요, A라는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병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로부터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등기 권리도요, 이 사람 7억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을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할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마침에 X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A한테 내가 7억을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7억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을한테 7억 주고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고요. 나중에 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3억만, 잔금 3억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가등기 권리자로부터 가등기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를 이전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A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가등기 권리를 이전받았습니다. 자, 이전받았으면 7억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A가 나중에 갑한테 이제 3억 주고 취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결국 10억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되겠죠. 을은 자기가 투자했던 7억 원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을의 권리를,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을의 가등기 권리를요, 사해가지고 만약에 A한테 이전해버리면 병이 앞서버리죠, A보다. 자, A라는 사람은요, 을의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요, 이 가등기 권리자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 A 앞으로 이전 이렇게 하는 거죠. A에게 이전.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2번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는. A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A가 2번 순위가 되기 때문에 A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요, 본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등기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A 앞으로요. 가등기 권리가 이전이 됐어요. 이전됐으면 누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습니까? 지금 양수인 A가 어떻습니까? 직접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A가 갑으로부터 직접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갈 2번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됐으면 제3자 A가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겠죠. 본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직접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는요,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됩니다. 직접.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가 이 사람에게 가등기가 본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본등기를 받으면 되고요.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요. 만약 을이 사망했다고 해보죠. 을이 사망했으면요, 그 상속인 앞으로 직접 본등기를 하면 됩니다. 본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반갈 1번하고 2번만 잘 기억하세요. 반갈 1번, 2번.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현재의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가등기 의무자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가등기 권리가 이전됐을 때는요, 그 양수인이 직접 본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갈 1번, 2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쪽에 양가로 6번 보시면요.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됐습니다. 자, 본등기가 되면은요, 이렇게 본등기가 되면은 이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등기 중에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자, 그러면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요. 자, 보죠. 양가로 6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 말소해가지고, 자, 반가로 1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요 그냥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을이라고 해보죠. 을. 자, 을에게 가등기가 되고요.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죠. 소유권은 두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갑으로부터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6번에 이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란 경우에 이때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직권으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직권으로 그러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들이 있어요. 자, 요 등기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 이해를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먼저요, 니은, 디귿부터 보죠, 니은. 자, 가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을이 가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죠. 만약에 을이 가등기를 이때 하기 전에요. 가등기를 하기 전에. 갑에 대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갑에 대한 채권자인데요. 이 갑에 대한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 자, 가압류를 하는 것은요, 나중에 장차 압류해가지고 경매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요, 먼저 경매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자, 경매하기 위해서 가압류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압류가 선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이순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가압류가 먼저 됐기 때문에요, 비록 을 앞으로 본등기가 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A라는 사람은 여전히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압류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가등기가 됐을 때는 이 가압류 등기는 절대 말소해서는 안 되죠. 먼저 선순위이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고요. 이 가압류 권리자에 의해서요, 나중에 삼해가지고 이 가압류 권리자에 의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어요. 경매 개시결정. 경매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비록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해가지고, 을 앞으로요, 본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예요.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의해서요,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해보죠. 오해가지고,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병이 낙찰을 받고요. 나중에 본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나중에
또 본등기가 된 상태에서도요. 경매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데 좀 더 해가지고 만약에 병 앞으로 먼저 사 해가지고 낙찰이 된 다음에 오 해가지고요. 을에 의해서 이제 본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순서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이때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 본등기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그 전에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나중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죠. 그럼 이 병의 등기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가등기 권리자보다 앞선 가압류 권리자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낙찰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경매가 들어가서 누구도 경매를 들어갈 수가 없겠죠. 경매를 아무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요. 가압류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 등기가 됐을 때는 가압류 권리자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요 등기들은요. 이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수를 하지 않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수하지 않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도 말수하지 않고요.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니은문 보시면은요. 자, 니은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등기 전에 맺혀진 가압류 등기 이건 말수하지 않고 그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비록 가등기 이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가 아니라 가등기 전에 먼저 담보 가등기가 있었다는 거지. 전세권이나 저당권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보다 앞선 담보 가등기랄지 전세권,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도 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요, 이 사람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요, 가등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본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등기가. 선순위자에 의해서 가압류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본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등기를 해서 이 사람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예 본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본등기를. 만약에 그 전에요. 이 사이에 이 사람이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이 낙찰을 받으면요, 을이 이 사이에서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등기가 돼서 병이요,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을이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요, 을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고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등기 전이라는 거죠. 그 니은에서는 강제 경매고, 디귿에서는 임의 경매는요. 자, 임의 경매는 이런 겁니다. 거기 담보 가등기다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 채권자,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 경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등기자보다 먼저 선순위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을 보시면요,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인데요. 만약에요, 가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A라는 사람이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차권. 근데 그 임차권이 점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임차권이면은 점유와 주민등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임차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먼저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요, 비록 을이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먼저 보호가 되는 거죠. A가 선순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됐다고 하더라도요, 임차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나중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임차권이
A의 임차권 등기가 비록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본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임차권 등기는요, 비록 등기 자체만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이지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임차권, 점유나 주민등록에 의해서 디항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디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보다요, 임차권 등기가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라는 거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록 임차권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 전에 이미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디항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도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그래서 대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좀 어려운 것인데, 기억은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A가 먼저 가압류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A가 가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을이 가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A의 가압류가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먼저 되고 가압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우선 되겠죠. 가등기가 먼저 되고 가압류가 됐을 때에는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취득해버리면요,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먼저 되고 가압류가 됐을 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우선이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는요,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압류가 어떤 게 됐냐면요, 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이 가등기 권리를 압류를 했어요. 자, 가등기 권리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 권리를요, 이렇게 B형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을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가등기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이 을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경매를 신청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등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등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본등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를 처분해버리면요, B형이 본등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을의 채권자 B라는 사람이 경매를 못하잖아요. 따라서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등기 권리를요,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B가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압류는 이 사람의 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 되겠죠. 이 가등기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된 걸 전제로 해서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가등기가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등기가 소멸되는 건 아닌 거죠. 이것은요, 이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압류해서 경매를 하면 되는 것이죠. 경매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비록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소하지 않는 등기예요. 자, 넘기시면 이제 제한물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한물권은요, 제한물권도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제한물권이 있어서 일해가지고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가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해가지고 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자, 그러면요, 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이 전세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양립할 수 없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전세권 설정에 본등기가 되면은요, 이 본등기하고 전세권 등기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소유권 등기가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 그러니까 용의권들은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전세권 등기고 여기가 지상권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전세권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다 말소됩니다. 임차권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3번에 거기 기억이 있죠.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원래는 다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보죠. 3번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 여기가요,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A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에 가등기가 되고요. B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본등기가 있다고 해서요. 이 전세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는 양립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1번 전세권이 되고 B는 2번 저당권자가 되면 되는 거죠. 저당권은요, 모든 등기하고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도 양립이 가능하고 전세권 저당권과도 양립이 가능하죠. 만약 여기가요,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라도 마찬가지죠. 자, A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B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A 앞으로 저당권 설정이 본등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1번 저당권자가 되고 B는 그냥 2번 저당권자가 될 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항상 양립 가능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다른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 일은 없어요. 또 저당권 설정 등기에 가등기에 본등기가 됐다고 해서 뒤에는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또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본등기가 됐을 때는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거죠. 저당권에 본등기가 됐을 때는 저당권 등기가 됐던, 전세권 등기가 됐던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당권 등기하고 다른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들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양립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가등기에 말소 있는데요. 자,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당사자의 가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가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등기에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가불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가등기의 말소도 가불의 공동에서 가등기를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 말소할 수 있는데, 자, 가등기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가등기 문제에 승낙이 있다든지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었듯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을은요, 가등기 명의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을은 얼마든지 자기가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와가지고 말소 신청을 할 때는 너 정말로 가등기 권리 포기했느냐, 말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을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등기 명의는요, 얼마든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을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을의 승낙만 받으면은 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승낙서가 첨부되면은. 또는 갑이 아니라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도 어떻습니까? 을의 등기가 말소만 되면은 병도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 병도 을의 승낙서만 있으면은 병이나 갑 누구든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단독 신청의 특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가리 1번은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반가리 2번 보시면은 이런 가등기 의무자 또는 어떻습니까?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병은 가등기의 권리자, 가등기 명의 되겠죠. 그 명의인의 승낙이 있으면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설정되는 과정부터 본등기 하는 과정, 또는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제 절차 보았습니다. 자, 가등기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등기를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했는데 그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